네, 이어서 금요일 주간 코너입니다. 토마토 인터뷰 소통 오늘 직접 또 대표님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식신의 안병익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식신, 네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는데 먼저 식신은 어떤 기업인지 저희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식신은 맛집 정보를 추천해주고 네. 기업 직장인을 위한 모바일 전자식권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날 쯤 되면 이제 점심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방금 식신 앱을 켜놓고 저희 회사 주변에 맛집을 좀 검색하고 있었는데 딱 위치를 파악을 해서 주변의 맛집을 딱 알려주네요. 식신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고 계신 또 앱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 직접 저희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많은 얘기들 오늘 저희 좀 나눠볼게요. 네. 일단 푸드테크라는 것에 대해서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푸드테크라는 게 정확하게 좀 어떤 개념일까요? 네, 푸드테크는 기존의 그 음식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그런 새로운 산업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그런 식품 산업에다가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서 네.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가공, 서비스, 배달 이런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새로운 4차 산업을 푸드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개념을 일단 가지고 네. 있는 게 푸드테크인데 식품 관련해서 지금 ICT 산업의 현황과 좀 앞으로 좀 전망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요즘에. 식품 산업 자체가 워낙 굉장히 큰 규모를 이루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네. 특히 푸드테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배달 앱이나 맛집 정보 같은 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 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스마트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네. 이제 뭐 모바일 전자식권 같은 그런 식신이식권과 식권대장 같은 서비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실제 배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달 대행이 필요합니다. 그런 바르고라든가 메시코리아, 생각대로 같은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또 음식을 이제 매장에서 결제하고 주문하고 네. 또 CRM을 관리해주는 그럼 뭐 포스뱅크나 OK포스 또 야비나 도도포인트 같은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또 인공 계란이라든가 인공 소고기 같은 대체 식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네. 푸드테크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지금 대략적인 큰 구획만 좀 섹터만 나눠주셨는데도 굉장히 분야가 넓고 좀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친숙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활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점점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어떤 구조적인 변화들도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혼밥, 혼족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시대상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소확행이라든가 혼밥 같은 그런 새로운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간편하게 음식을 섭취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취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찾거나 또 간편 소비를 하는 그런 이런 취향 때문에 이런 푸드테크가 점점 더 커지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사업에 일찍이 좀 발을 들여 놓으셔서 또 선두권에서 지금 사업을 확장을 시켜 나가고 계신데 대표님도 원래 뭐 맛있는 음식, 원래 맛집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굉장히 또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일하시는 게 자체가 본인의 네. 또 관심 분야이기도 하니까. 네. 이렇게 오토 플랫폼 외식업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규모가 좀 얼마나 될지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커졌을 것 같다라는 직감적으로 저희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나 지금 시장 규모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전체 우리나라 외식 시장 규모는 한 140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 식당이 70만 개 정도가 네. 있고요. 그 중에서 20조 원 정도가 이제 배달 시장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크네요. 배달 네, 그다음에 시장이. 음식점에 관련된 시장이 120조 원 정도 시장이 되고 있고 네. 또 뭐 식신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이제 음식점을 추천해주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스마트 오더까지 적용할 계획에서 전체 한 150조 원 중에서 한 2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전자식권 시장 같은 경우가 한 13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자식권이요? 네, 기업 직장인들이 우리나라에 1,900만 명 정도가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식사하는 그런 그 기업 그게 직장인 시장이 이제 전자식권이군요. 한 13조 원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뭐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수치상으로도 체감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앱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맛집 추천해 주는 앱이 많아서 아마 뭐 휴대폰에 한두 개 정도는 아마 또 설치해 놓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꽤 있거든요. 맛집 네. 추천 리스트가 많은데 앱이 푸드테크를 좀 접목시키고 있는 그 현황을 좀 봐주시면 어떨지 굉장히 활발할 것 같거든요. 네, 식신은 이제 뭐 맛집 추천이나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맛집 DB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 직장인을 위한 모바일 전자식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특이하네요. 네. 네, 모바일 전자 식권. 현재 180개 기업에 5만 5천 명이 네. 현재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한 250억 정도 거래액이 있었고 올해는 한 3배 정도 성장해서 700억, 내년에는 한 2천억까지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신 앱에다가 저희가 네. 최초로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검색 서비스를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음성만 얘기를 해도 네. 강남의 맛있는 파스타집 이렇게 해도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네네. 편리하게 이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큐레이션하고 추천 서비스까지도 향후에 확장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와, 되게 편해지네요. 정말 맞춤 공략 소비자들의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지 그 니즈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계속해서 어떤 기술도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식신이 많은 분들께 네, 사랑을 받고 있는 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함께 조금 드는데요. 네, 앞서 말했다시피 워낙에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고 경쟁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치열한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식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전략 포인트가 있습니까, 대표님? 네. 이쪽 시장은 이제 그 소비자도 유익함을 줘야 되고 또 공급자 그 식당이죠. 식당한테도 만족을 줘야 되는 그런 양쪽 그러네요. 서비스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있고요. 저희의 차별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스마트 오더하고 블록체인입니다. 스마트 오더는 식당에 가서 이제 직접 면대면으로 주문이나 결제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가지고 간편하게 주문하고 결제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 식당에 찾아가기 전에 미리 네, 미리 해도 메뉴를? 되고 매장 안에 가서도 해도 되고. 가서도 그리고 네네. 지금 최저임금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네. 어려우신데 네네. 이런 스마트 오더를 도입을 하면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뭐. 경비도 줄어지고 편리해질 그러네요. 수가 있고요. 주문 받으신 분이나 이런 인건비를 줄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블록체인인데 네. 식신이 참여한 푸드테크에서 이제 팬텀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실제 리뷰나 평가를 남기는 것을 지금은 그냥 남기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네. 앞으로는 리뷰나 평가를 남기면 이제 팬텀 코인을 보상을 받게 되고요. 서로 그걸 크로스 체크해서 이제 네네. 공정성 있는 리뷰가 남기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이렇게 지금 적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현재는 네, 굉장히 아직은 신선하네요. 없고요. 아마 식신 네. 앱이 처음일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보상을 해주고 그걸 저희 그 전자식권 매장에서 네. 실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그럼 훨씬 더 런칭합니다. 참여가 활발하겠는데요. 네, 그렇게 그렇죠. 될것 그걸 같습니다.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네. 하고 계신 거죠. 네네. 혹시 언제쯤 론칭 예정? 3월에 런칭을 계획을 하고 바로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저도 꼭 한번 참여를 한번 해서 혜택을 조금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내 맛집도 하고 있고 해외 맛집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와, 특히 네. 지금 북한 맛집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되게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북한 맛집을 어떻게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으실까라는 게 되게 궁금한데 점점 뭐 지역이 되게 다변화되고 넓어지네요. 네, 네. 열심히 저희가 정보를 조사를 해서 네. 현재 그 평양 개성을 포함한 8개 와. 도시의 맛집을 네. 현재 서비스하고 있고요. 네. 해외에도 약 150개 국가의 맛집 정보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해외 여행도 가시면 맛집 다니셔야 되는데 정보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많이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을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푸드테크는 그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 물류운송법, 노동법 등 굉장히 복잡한 법들이 얽혀 있고요. 그동안의 규제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물을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냉동이나 냉장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중개하고 판매하는 데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어서 불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재부나 농림식품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규제가 지금 현재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으로 주류를 판매한다던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어떤 식품을 판매할 때는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제조 인허가 설비를 갖춰야 돼요.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네.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푸드테크 산업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맞게 또 계획도 짜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푸드테크는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하고 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식신은 뭐 미국의 예프나 중국의 따중 디안핑처럼 한 3조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회사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네. 또 식신 이식권을 통해서 올해는 한 700억, 내년에 한 2천억 정도 거래를 하고 2020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장되면 저희가 첫 타자로 대표님 바로 또 감사합니다. 한번 모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인터뷰 소통 지금까지 식신의 안병익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